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해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영화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조금 더 사회적이고 어쩌면 조금 더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소재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 당사자의 입장이 너무 쉽게 배제되는 문제, 바로 낙태라는 문제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화를 돋보기 삼아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는 시간이기도 하죠. 최광희의 영실이 오늘 다룰 영화는 낙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자, 이제 댄스 타임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최광희 평론가 오늘 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낙태 이야기. 네. 한동안 뭐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크게 네네. 화제가 됐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난 2009년에 한번 그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예. 2009년에 어떤 이제 분이 이제 임신 중절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임신 중절을 했던 의사가 고발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예. 당사자가 아마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나 봅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금지는 합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었죠. 예.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한국의 현행법상으로는 낙태는 불법인 거죠. 그렇죠. 낙태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연히. 근데 지금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은 한 해에 34만 건 정도의 낙태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전체 가임 여성 4만 건. 예, 전체 가임 여성 수를 다 놓고 봤을 때 한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낙태를 지금도 하고 있다. 예, 가임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가임 여성은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임신이 가능한 여성, 그러니까 뭐 10대 뭐 중반부터 네, 뭐 40대 중반 뭐 그 정도 되겠죠. 예. 그 사이에 있는 여성의 30%에 해당하는 숫자가 낙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혼이든 기혼이든 예. 원치 않는 임신을 그만큼 하고 있고 낙태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현행법상으로는 낙태가 죄입니다. 죄. 근데 이것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있어요. 뭐냐? 협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 관련한 그 심리 뭐 상담센터라든가 이런데 그런 관련한 그 상담들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예. 너 낙태한 거 이르겠다 경찰에. 그래서 뭘 요구하느냐? 성관계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경우도 왕왕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할 때 네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재판관들이 이런 문제는 대부분 여자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대부분 남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판결은 뭐냐면 그 여성의 그러니까 인부의 자기 결정권하고 그다음에 태아의 생명권,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립하는 건데요. 이 가운데 어느 쪽에 손을 더 들어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헌법재판소는 인부의 자기 결정권보다는 예.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이다. 그러므로 낙태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그런 판결을 내린 바가 있죠. 예. 재판관들이 뭐 태아의 경험은 있겠죠. 네. 어렸을 때 뭐 태어났으니까. 네. 근데 인부의 경험은 남자라면 없죠. 없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자 이제 댄스 타임에도 그 헌법재판소의 풍경이 이제 등장하는데, 예. 관련해서 이제 여성 변호사가 그 인부들의, 그러니까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뭐 설득력 있게 그렇게 주장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생명권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무시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치가 아니냐. 그거를 무시한다면 도대체 민주주의라는 것,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근원적인 뭐 질문,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낙태 금지를 합헌 처리를 했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들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임신 중절 혹은 낙태가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라는 걸 떠나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어찌됐든 여성들에게 이 낙태라는 게 과연 어떤 그 무게로 다가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낙태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그 남녀 간의 연애 상황에서 그런 낙태 혹은 피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얘기들, 이 준비들이 제대로 돼 있는가? 또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가? 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영화입니다. 자 이제 댄스 타임이라는 영화는. 근데 왜 제목이 댄스 타임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독에게 물어봤더니 여성들의 어떤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억압의 기제로서 우리 사회에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춤이라는 것이 약간은 어떤 여성들의 그 몸의 감옥으로부터 이렇게 탈출하는 어떤 자유로움을 어떤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다. 해방의 의미를 준다. 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댄스 타임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그 실제로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인터뷰가 등장합니다. 한 1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는 뿌옇게 이제 블러라고 하죠. 뿌옇게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나옵니다. 근데 음성 변조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음성 변조는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블러 처리해가지고 나오나 보다. 아무래도 저분들의 초상권이라든가 또 뭐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니까 영화를 통해서 그걸 밝히기가 좀 꺼려지겠지라고 이해를 하면서 봤는데 놀랍게도 영화가 시작된 지 한 15분 정도 됐을 때 그 블러가 거치면서 그 인터뷰를 했던 당사자들의 얼굴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의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그냥 얼굴을 다 공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초반에는 가려주십시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건가요? 아니죠. 처음부터 얼굴을 공개하는 걸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말하자면 그 트릭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블러 처리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TV 다큐멘터리나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다큐멘터리가 진행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모든 그 인터뷰한 여성들의 블러 뿌옇게 처리되는 게 샥 가려지면서 얼굴들이 싹 공개가 되는데 그 순간이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본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지우고 싶은 또 삶에 있어서의 그 어두운 기억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밝히는데 그냥 얼굴을 툭 드러내고 그 모든 걸 다 얘기를 한다는 거. 그런 그만큼 이 다큐멘터리가 솔직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치로 이렇게 읽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많은 사연들, 다양한 사연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일단은 제일 그 여성들이 이 영화 속의 인터뷰이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시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토로하는 것들이 뭐냐면, 임신이 됐을 때에 그 오게 되는 어떤 당혹감 있죠. 그러니까 미혼 여성이었을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임신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에 이제 휩싸이게 되겠죠. 근데 이랬을 때 대부분의 남자친구들이 그거를 같이 고민해주지 않고 그것을 여성의 문제로 몰아간다는 거죠. 너 혼자 해결해라. 아니면 뭐 기껏 좀 잘해준다고 하면은 뭐 낙태 비용 좀 마련해준다는 거 그 정도.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 남성들이 어떤 임신이라든가 낙태의 문제를 같은 어떤 배우자나 파트너와 함께 풀어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성들이 해결해야 될 어떤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사회적인 문화도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피임을 할 때도요. 보통은 피임의 책임을 보통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람들한테 막 많이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여성들이 알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대부분 남성들이 그런다고 하죠. 야 오늘 해도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가행 기간인지 뭐 아니면 그런 기간 조절을 뭐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른바 그 흔히 말하는 콘돔. 콘돔을 남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남자들이 대부분 그 콘돔을 쓰는 거를 꺼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잘 안 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이 전문 배우가 재현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차 안에서 이제 두 남녀가 사랑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여자 주인공이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그랬더니 그거 말이야. 그랬더니 아이고 깜빡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성이 아휴 그러면서 그 가방 열어봐. 내 가방 열어봐. 그랬더니 그 가방 안에 주르륵 콘돔 한 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자의 반응이 너무 흥미로워요. 너
이런 거 가지고 다니니? 지가 준비해야 될 콘돔을 여자가 준비했다고 뭔가 좀 문란한 어떤 여성 취급을 하는 그런 어떤 남성들의 이중성. 그 콘돔이라는 것 자체가 남성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갖고 다녀야죠, 당연히. 남자가 갖고 다녀야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를 갖다가 제대로 뭐 웬만하면은 안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남자들의 심리 이런 것도 이 영화 자 이제 댄스 타임이라는 작품이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들 야 피임이라는 것은 남녀가 똑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인데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배우자나 파트너를 사랑한다면 이 파트너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저는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자 이제 댄스 타임이라는 작품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피임 교육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그러니까 첫 번째 예. 성경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통계에 따르면은 지금 한 15세 정도면은 첫 성경험을 평균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15세 놀랍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피임에 대한 인식률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날 위험이 큰 거죠. 지금도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콘돔 생산국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콘돔을 얼마나 생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젊은 혈기에 리비도가 막 넘쳐나는 그런 시기에 하고는 싶은데 예? 이 피임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 낮으니까 10대 미혼모들이 막 양산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임신이 돼가지고 또 낙태를 한다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낙태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만큼이나 또 문제가 되는 것은 피임에 대한 인식이다. 예. 우리 사회의 피임에 대한 인식. 또 어떤 뭐 종교에서는 피임 자체도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피임법을 가르치면은 뭐 애들 보러 하라는 얘기냐? 왜 그런 거 가르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근엄하게 또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거 막을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막아요?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지금 뭐 성교육 같은 거 보면은 주로 이제 무슨 다 낙태하는 장면 보여주고 그다음에 나가면서 순결 캔디라는 거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예? 순결 캔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무슨 성교육이에요? 안전하게 성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야죠. 그 캔디에 무슨 약성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영화 속에서 인터뷰한 한 여성은 그래요. 임신을 한 상황에서 왜 피임을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피임이고 뭐고 그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 정신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러다 어떨 보니까 뭐 오빠가 손만 잡고 잤게 이러다가 이제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철저하게 그 교육을 시켰다면 예. 네, 분명히 지금과 같은 어떤 뭐 1년에 34만 건이나 되는 어떤 임신 중절 이런 것들은 좀 막아낼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피임에 대한 교육도 허술하고 낙태는 최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낙태를 뭐 합법화하든가 아니면 피임 관련한 어떤 그 교육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에 있어서 사회적인 논의가 좀 본격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 의식을 영화 자 이제 댄스 타임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시간이 지나면 2009년으로부터 한 이제 5년 지났으니까요. 이 낙태가 과연 합헌이냐 아니냐 네네. 이 문제 다시 또 불거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국면에서는 지금 이 얘기가 이제 또 전면에 이슈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또 되게 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낙태를 더더욱 불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인구 정책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 낙태와 관련이 있다라고 정부에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의 네네. 원인 중에 하나가 원인 가운데 낙태다. 하나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임신 중절을 이제 더더욱 이 강력하게 금지해야 된다라고
라고 하는 이제 목소리들이 이제 나오고 있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예전에 이제 70년대 박통 때 그는 이제 인구 장려 정책이었잖아요. 그때는 하다못해 TV에서 피임법을 가르쳐 줬어요. 산하 제한이었죠. 산하 제한. 예. 예.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구 정책이라는 게 얼마나 그 근시안적인가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렇게 이제 시대적인 변화, 어떤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피임과 낙태를 바라보는 사회의 온도차도 존재한다는 것을 자 이제 댄스 타임이 아주 예리하게 그것을 꼬집어내고 있습니다. 출산 장려하려면 이제 정부가 뭐 앞장설 텐데 네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셔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 한다는 게 사실은 네. 뭐 여성의 입장이 아닌 상황에서 네네. 뭐 모르죠 사실 그 무게감이라든가 그럼요. 그게 인생에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네. 사실 직접 경험을 해보지 않은 남자들끼리 얘기한다는 게 또 여성들 입장에서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화로나마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들 네. 공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는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남성들이 여성들이 갖게 되는 어떤 실존적인 딜레마 상황들을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는 남자만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여자만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남자가 멋있는 남자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직접 이 영화 이제 댄스 타임을 보신다면 멋있는 남자의 반열에 오르게 될 겁니다. 예. 네. 멋있는 남자의 한 명으로 추정되는 최강희 선생과의 영화 이야기. 추정이 아니라 확증입니다. 예. 네.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